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아프다. 유명한 대사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박 선생님은 어디가 많이 아파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아파 본 적 있죠. 제 기억으로 가장 아팠던 적은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사는 했었어야 되는데 완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하고 할머니 댁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있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두통이 있는 거였군요? 예. 근데 머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뽀개질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참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무 이상 없었대요. 아, 그럼 부모님들이 되게 놀라셨겠네요. 예, 아마 그때 감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혹시 그날 이후로 머리가 나빠지셨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많은 위기가 있으셨군요. 그 이후에 중학교에 가서 또 피리로 이마가 찢어진 후 바람만 불면 이마가 시려지는 참 이렇게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잘 성장해 오셨네요. 그래서 통증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을 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피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관점이죠. 그렇죠? 통증이 어떻게 보호장치가 되나. 그런데 이게 없으면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다친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통증이 생기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팔이 부러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막 사용을 하면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증은 안개 낀 산속 절벽 앞에서 헤매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죠? 헤매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 멈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뭔가 보인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헤매고 움직이고. 그럼 앞에 뭐 예.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안개가 걷혔을 때 보면 절벽 앞에 서 있다.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양방에 보면은요. 네. 유전 감각 신경병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신경병이요? 예. 그래서 영어로 HSN 또는 HSAN이라는 질병인데요. 네. 이게 타입이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타입 4를 보면은요. 타입 4. 예. 이 병은 유전성인데 환자들이 통증과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뜨거워도 뜨거운 거를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통점이 없다는 거, 통점. 예. 그래서 자신의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발에 동상 같은 게 걸려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네.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 혀를 씹어 먹어도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피는 철철철 나겠죠. 자기 혀를 씹어 먹는 참 무서운 일이군요. 예, 이거랑 비슷한 게 CJ 이재현 회장이 앓고 있다는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질병이. 그게 어떤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주로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시작해 10대나 2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시면 사진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증상이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 발바닥이 휘는 발에 변형이 일어나서 네. 보행이 어려운 이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왜 류마토이드 같은 것도 보면 관절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발가락이 까마귀 발처럼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야, 이런 거는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요? 글쎄요, 이게 어찌 보면은 한방에서
네. 위증이라고 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아니면 그리고 근육이 마르는. 예. 그렇죠. 그래서 위벽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병증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질적으로 예. 이런 분들은 좀 양인 쪽이 많지 않을까요? 태양인 중에요. 네. 해역이라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태양인한테만 나타나는 특이한 그렇군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한번 태양인 쪽 체질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봄직도 하겠네요. 예, 그렇기도 한데요. 이재현 회장의 성격이나 아니면 외모를 봤을 때 태양인 쪽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한번 예.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구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알아요 또? 양방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연구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 그 치료제를 연구하시면서 이 박 선생님께 좀 컨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제 얘기하셨는데 위증이라는 증상이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할게요. I was the one to judge. You said you've had enough and that you really wanna be with me. 일반적으로 다리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환자분들을 보면 다리를 만져봤을 때 한쪽 사이즈가 좀 차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위증을 가진 환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렸는데 한쪽에 비해서 한쪽이 확연히 얇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작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다리를 깁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렇죠. 뭐 1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에 이제 깁스를 하시고 풀면 예. 자기 다리 보고 자기가 놀래. 갑자기 이게 앙상한 다리가 돼 있어요. 예, 근육이 싹 말라가지고. 물론 그 뒤로 물리치료 받고 또 움직이시고 하면 근육이 살아나서 회복이 되긴 하는데 활동하고는 있지만 어떤 거에 비해서 확연히 말라 보이는 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통증하면 생각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네. 레일라정이라고. 레일라정 꼭 그 여자 이름 같네요. 예. 이 약이 골관절염에 사용하는 천연물 신약입니다. 그래서 개발 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100억이요? 예. 와, 이게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예, 그렇죠. 오. 그런데 이 약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배원식 선생님의 활맥모가주하고 같은 처방이라는 것 때문에 네. 법정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활맥모가주요. 이제 이 활맥모가주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술이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거에 이제 효험이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좌골신경통, 척추협착증, 요통,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견비통, 요추경추 디스크. 야, 신기하네요. 만성 관절염, 한강증. 이 한강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목을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목이 뻣뻣한 거죠. 예, 그렇죠. 목이 잘 안 돌아가는 네. 경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구안화사, 버거시병. 이 버거시병이라는 거는 이게 손발가락이 썩는 그런 병이죠. 무서운 예, 병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 관절통, 근육통, 만병통치약인가요? 예, 그렇죠. 거의 모든 통증에 다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듣고 나 통증 많은데 아 이거 좀 풀어주지.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약이 주로 들어가는 처방인가요? 예, 활맥모가주에는요. 모과, 우술, 오가피, 당귀, 홍화, 풍. 예, 이거를 각각 정해진 용량만큼 넣고요. 분말로 만들어서 소주에 넣고 숙성시켜서 만듭니다. 아 이게 중요하군요. 소주에 넣고 술을 네, 그렇죠. 만든다. 그러면 이런 처방도 만병통치약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드시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네. 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지신 분, 네. 그리고 고혈압 환자 중에 이 약을 드신 후에 혈압이 올라가는 걸 많이 느끼실 때 아무래도 좀 약들이 더운 약들 위주로 돼 있어서 이게 혈액순환이 좀 빨라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혈 제거용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풍습하는 약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몸이 더우신 분들은 약간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 있으신 분, 그리고 위염 환자 중에서 약을 드신 후에
속쓰림이 발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복용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그래서 이 레일라정이 이제 특허가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로 특허를 추가를 해서 네. 이게 2027년까지로 특허가 늘어났어요. 근데 원래 활맥 모가주는 배원식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원식이라는 분이 지금 그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분 제자들이나 또는 한의사분들이 네. 왜 한약 처방을 양약인 것처럼. 베껴서 네. 양방에서 만들어갖고 그 처방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부당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의학이라는 게 이게 공유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거는 한약에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의사도 같이 처방할 수 있게 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양약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들이 특허를 내고 그리고 어떤 그 벽을 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 자체가 어쩌면 배원식 선생님도 다른 약을 참고로 하긴 하셨을 것 같지만요. 네. 책에다 써놓으신 거로 봐서 이게 한의사들이 환자 치료하는데 네. 널리 사용을 하라고 무료로 공개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참 고마운 분이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네 특허로 잡아서 자기네만 돈 버는데 이용을 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회사에서도 카피를 해서 똑같이 쓸 수는 있는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특허에 관한 등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한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만 독점을 한다. 네.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좀 서로 어떤 화이점을 찾아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진실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또 안이 생기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맥 모가주가 특이점이 네, 수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혈 같은 거 빨리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라고 술에다가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특이한 게 양약들은 알코올 추출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적화돼 있다. 알코올에 넣어서 약물을 액기스를 빼서 네. 예, 이제 그거로 약을 만들다 보니까 최적화된 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먹이면은 다 낫는 건가요? 일단 복용법이 약간 특이하긴 하고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다른 약이랑 같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이 아프다, 목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럴 때는 게지 갈근탕이나 뭐 게지탕, 갈근탕과 같이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환별로 네. 같이 먹는 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증에 관련된 약과 함께 복용하는 식으로 보조하는 식으로 또 먹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혈이나 한방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풍습으로 인한 질환들은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넘버를 매기는 거, 탑 10, 뭐 탑 5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정말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예. 순위를 매기고 이런 게 통증이 심한 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죠. 일반 병원, 그 통증 클리닉,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어떤 설문을 돌렸대요. 그래서 어떤 증에 대한 통증 점수를 모아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Handbook of Pain Medicine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서 한 16개의 순위를 매긴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넘버 1부터 할까요? 16부터 할까요? 16부터 하죠. 덜 아픈 거부터 제일 아픈 것까지. 네, 그렇게 해볼까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